개장 전 투자 뉴스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나온 소식들 정리해드리고 전략까지 정비해보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앤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 나온 소식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삼성증권은 코스피가 9월 말에 2,600선, 연말에 2,800선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폴란드와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수출 본계약이 9월 초 폴란드 현지에서 체결됩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세계적인 화학기업 머크가 국내 반도체 소재 회사 메카로 화학 사업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북미 식품 사업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슈완스와 미국 식품사업법인 CJ푸드 USA를 통합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경영 불확실성이나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의견 거절 36곳을 포함 비적정 검토 의견을 받은 곳이 3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CS윈드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목적으로 KB증권과 5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오늘 투자 뉴스는요. 포인트가 그래서 나 이제 어떡하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애매한 구간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관련한 투자 뉴스 뽑아서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증권사 리포트에 주목했습니다. 반등 후 저항선에 부딪혔고 또 8월엔 FOMC도 없이 딱히 상승의 트리거도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때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나 소장님, 자꾸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섹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니까 마치 비유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을 끝낸 우리 수험생이 내가 예상했던 성적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기대했던 그런 시험 성적이 안 나온 수험생이 있겠죠. 딱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니까 기대보다 좋게 나온 업종도 있는 반면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기대보다 좋게 나온 게 뭡니까? 네, 바로 그죠. 태조 이방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는 태양광이라든가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이런 관련주들은 모두가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 나오고 있네요. 지금 덴티움은 이제 의료죠. 의료 기후가 됐고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런 태조 이방원에 해당되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에 바로 오른쪽 보시면 나오죠. 솔루스 첨단 소재, K카 그리고 SGC 에너지 등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개별 기업이 나빠서 이들 기업이 좋지 않아서 목표 주가를 내렸다기보다는 전 글로벌 어떤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공급난 난제로 인해서 다소 3분기나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워닝, 경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태조 이방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10% 이상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을 포트 안에 10%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도 좀 축적해 놓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침체가 와도 성장이다라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종목을 또 잘 선별해 봐야겠죠. 우리 장시용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태양광과 방산주 지금 시점에서 담아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태양광 쪽에서는 저는 OCI를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OCI의 다른 사업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고 태양광 관련 폴리시리콘 사업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실 에너지 문제가 문제가 생기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 등으로 인해서 올해 세계 태양광 시장이 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시장 진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 신장 지역의 어떤 폴리시리콘 제조사 사고도 있었고요. 3분기에는 중국의 주요 폴리시리콘 업체들이 정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폴리시리콘 수요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떤 폴리시리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공장 5,000톤 증설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설비가 5,000톤 이상이
본격 반영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3분기를 지나서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보다는 내년에 중국 업체들이 설비가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고민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정도 OCI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로는 LIG 넥스원이 있는데 수주 잔고가 2018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주도 국내 수주인데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가 8조 1천억 정도 수준인데 올해 해외 수주와 국내 신규 수주를 더해서 10조 원 이상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가 안보 환경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적극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어떤 향후에 해외 수주를 통한 매출 성장성이 실적에 대한 실적으로 좀 보답이 되고 이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와 LIG 넥스원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요. 증권사 리포트에 이어서 수출 잭팟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방산 섹터,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섹터는 단연 지금 방산입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수출 잭팟이 터져줬기 때문인데 폴란드향 K2 전차 수출 작업이 이제 좀 본격화됐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그때는 뭔가 본계화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관련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와 현대 로템 간의 그 K2 전차 180대 수출 본계약이 9월 초에 폴란드에서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총 1000대 물량의 K2 전차에 대한 수출 계약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카이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FA50 그 경공기죠. 이제 48대 수출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FA50에 장착해서 수출하는 방식을 준비 중이다라는 전략적으로 이런 수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디펜스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연내 수출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최대 25조 원 안팎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작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 소식이 연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강조했고요. CNN은 또 이 부분에 집중 조명했습니다. 자, 그럼 현대 로템이 계속해서 대장일까요? 일단 그 27일 날 기본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는 노르웨이까지 지금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이 구형 그 레오파드 전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형 K2 전차를 올해 초 현지에서 실시된 동계 시험 평가에서 혹한 이 겨울에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뛰어난 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 제품 같은 경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 측면에서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해외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전차보다 가격 측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노르웨이 쪽에서도 큰 폭의 어떤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를 지나서 노르웨이 또 다른 어떤 나라 국가의 유럽의 어떤 국가의 신규 수주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해외 신규 수주 증가 자체가 향후에 어떤 매출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현대로템도 좀 지속적으로 방산주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선택해보자면 LIG 넥스원입니까? 현대 로템입니까? 두 개 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대답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미래 성장성 보겠습니다. 여기 방산에 이어서 어제 또 두드러졌던 섹터가 바로 로봇인데요. 최근 하나증권의 6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도 있었고 오늘 유한타증권의 로보티즈 관련된 리포트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로봇주들은 테마주처럼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곤 하는데 지금 로봇의 진심인 곳이 바로 또 LG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LG가 KT와 손을 잡고 로봇을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조 이방원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개의 업종이 있죠. 하나가 로봇이고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생각 가졌어요. 호랑이의 날개를 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손흥민 선수의 파워, 실력에 메시의 연륜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자주 가졌는데 그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LG전자와 KT가 향후 로봇 산업에 서로 업무를 협조하기로 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호텔 가면 안내 로봇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당가에서는 음식을 직접 배달해주는 배달 로봇도 있습니다. 또 고령층, 연세 높으신 분들의 돌봄 로봇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방역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이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KT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신 대로 세계 제1의 가전업체 LG전자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로봇 산업에 관심이 큽니다. 이 양사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머지않아서 제가 볼 땐 몇 년 안에 K로봇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두 회사 기업을 주가를 잘 보시면 요즘 어제는 주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미워도 IT 보겠습니다. 낙폭 과대주에도 지금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이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뉴스도 한번 점검해보고 갈 텐데요. 독일의 머크사가 반도체 소재기업, 국내 반도체 소재기업 메카로에 지금 화학 부문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선영 대표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적인 화학 기업이죠. 머크사가 국내 이제 반도체 소재 회사인 메카로의 화학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메카로의 화학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반도체의 방막 증착에 사용되는 이제 전구체 생산이 주력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로 워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로의 그 충북 음성 제조 시설 그리고 이제 대전의 R&D 연구소를 확보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는 7,500만 유로 정도의 현금 선불 계약금 그리고 이제 최대 3,500만 유로 정도의 조건부 지급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거래 총액은 보니까 총 한 1억 1,000만 유로 정도 될 것 같고요. 하나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는 이제 올해 4분기 내에 끝내겠다라는 그런 내용, 최대한 빨리 좀 끝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머크 측은 이번 인수로 이제 3대 성장 동력이죠. 반도체 솔루션 사업 부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CEO가 직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또한 메카로의 화학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방막 증착 분야의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내부자에서 많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아직 좀 지지부진한데 기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메카로에 대한 매력도도 궁금하지만은 전반적인 IT 업종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해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단순히 지금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낙폭 과대 인식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을 지금 좀 줍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로 가봐야지 명확한 어떤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낙폭과대는 반등 수준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은 것 같고요. 만약 삼성전자, 그러니까 인텔에서 새로운 어떤 CPU가 내년에 출시된다라고 좀 연기가 돼 있는데 이 시기가 좀 빠르게 조율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매출 부분이 조금 늘어나면서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파운더리 분야도 삼성의 3나노가 정상적인 수율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해외 수주가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메카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프리커서 분야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메가구에 어떤 신규 사업으로 공백을 메꿀지가 의문입니다. 사실 다만 기존에 판매하는 어떤 메탈 히터 블록이 메모리형 장비 부품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 고객사양 점유율이 90% 수준으로 증설에 따른 호실적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고객사의 어떤 신규 팹에 세라믹 히터 블록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거는 현재 일본 업체가 점유율을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요구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말 이 관련해서 세라믹 히터 블록 관련해서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세라믹 사업 확대를 위해서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에 좀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콜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고객사 향으로 매출이 좀 이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매각한 프리커서 분야를 좀 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지금 메카로를 바로 바라보신다기보다는 현금이 유입되고 실질적으로 그 현금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해 가시면서 주가를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전반적으로 좀 답변을 현명하게 주셨고 이어서 다섯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실적에 관련해서 좀 볼 텐데요. 이상 기온으로 우리는 사실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상 기온으로 수혜를 본 적도 있습니다. 바로 참치 파는 수산업입니다. 2분기 굉장히 재미를 톡톡히 봤어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이렇게 참치 말씀드리면 굉장히 구미가 당기실 텐데요. 저 역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 저도 참치를 참 좋아합니다. 통조림도 좋아하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치를 잡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어군 탐지입니다. 그 남태평양의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에 참치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주로 헬기를 타고 주로 사람이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제 동원산업에서는 그를 AI 드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딱 생각해보다 감이 오시죠? 헬기가 운행하면 그만큼 위험도도 높고 기름도 많이 들죠. 그러나 AI 드론, 즉 4억짜리라는데 굉장히 비싸지만 효율성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참치 어군이 어디 있다를 바로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참치를 포획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느냐? 자료 한번 조금만 키워주시죠. 지금 과거보다 지금 금년에 참치 업계의 동사신이죠. 동원산업, 사조산업, 그리고 신라교육이 워낙 실적이 좋아진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횟감으로 쓰는 참치하고요. 통조림용으로 쓰는 참치가 자그마치 가격이 4배 차이 난답니다. 횟감이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죠. 근데 과거에는 그 분리 기술이 좀 약해가지고 주로 통조림 썼던 것을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똑같은 고기를 좀 더 기술력이 키워서 이제 참치회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옛날에 남태평양 잡아가지고 미국 가랴, 일본 가랴, 동남아 가랴 그걸 다 다른 배, 다른 나라 배에 실었는데 이제는 직접 운양선을 이 3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만큼 물류 비용이 줄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맹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국제 온유 가격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 참치의 모든 그런 비용 중에서 약 30%가 국제 유류비랍니다. 근데 이 유류비가 급등한 것은 이 참치 3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제가 어제 주가를 다 봐봤어요. 3사 모두 다 주가는 지금 저점권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이상기온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모든 지금 수산주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보기 적절하다라고 우리 나 소장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시영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수산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동원산업이 좀 가장 괜찮아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동원산업 사업을 좀 나누어 보면 수산, 그러니까 참치 어획 쪽이 한 14% 정도고요. 스타키스트라고 2008년에 동원산업이 인수한 미국의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 관련된 매출 비중이 47%입니다. 그리고 기타 물류가 39%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떤 참치캔하고 물류는 안정적으로 좀 이익을 달성을 해왔는데 참치 어획 부분은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2분기는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원산업의 선박 현대화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어획량 증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참치 억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상승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이익률 자체 상승률은 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맹점이었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3분기부터는 그 어획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분기에 어획량 감소로 인해서 수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단점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적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참치캔이라든지 물류 이쪽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좀 이익을 달성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고 하면 수산 쪽에서 어획량 감소를 유가 하락분으로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원산업 자체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실적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뭐 꾸준하게 어떤 수익을 조금씩
창출해낼 수 있는 주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2차 전지라든지 기타 우리가 조금 지금 시장에서 좀 테마주로 좀 엮어지면서 큰 폭의 어떤 상승률을 달성하는 주식으로 좀 바라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주 전반적으로 해서 장시홍 차장님의 견해를 비롯해서 그래도 수산주 안에서 골라보자면 동원산업이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친환경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태양광에 이어서 또 양대산맥을 이루는 게 풍력인데 CS윈드의 개별 뉴스입니다. CS윈드가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요, 대표님? 네, CS윈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주가에 당장 오늘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CS윈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2월 17일 날 이제 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자사주 취득 이제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요. 6개월간의 계약 기간을 마치고 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해지 목적은 뭐 당연히 계약 기간 만료했다는 해지고요. 해지 기관은 KB증권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 일자는 어제였었던 8월 17일이었고요. 반환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뭐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뭐 현금 및 자사주 반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신탁 계약에 대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 보통주 74만 1,895주는 해지 이후에 법인 계좌에 입고해서 이제 기업이 직접 소유할 예정이다라는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첫 번째로 이 반환할 때 이거를 100% 현금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주식으로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현금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이 주식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4만 주에 대한 부분이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인이 되는데 일단 살펴보니까 그 현금 쪽이 아니고 주식 쪽 비율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 쪽으로 이제 반환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요. 어쨌든 그대로 기업의 법인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 출회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시 돌려받은 자사주를 일단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소각인데 소각이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나 아니면 단기 처분 목적으로 가는지 일단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흘려들을 공시는 절대 아니고요. 이걸 크게 두 가지 케이스, 현금으로 반환하냐 자사주로 반환하냐 일단 거기 판단하셔야 되고 현금 반환하게 되면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 그리고 자사주, 주식으로 반환한다면 이 주식을 과연 소각을 할지 최적의 이제 상황은 소각인데 일단 소각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각 아니면 장기 보유 아니면 단기 처분 목적인데 장기 보유나 소각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 처분 목적이면 똑같이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재와 악재는 정말 공시 끝까지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매입이 호재가 되는 시기 지났습니다. 예전에 뭐 주식 한 10년 전쯤에는 자사주 매입만 하면 호재였고 뭐 무상증자만 하면 호재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호재다, 악재다라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이걸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어떤 케이스로 가는지 보신 다음에 이게 정말 악재인지 호재인지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소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시고 CS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 여전히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CS윈드에 대한 매력도도 현재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 주가지수가 아직도 지금 좀 하락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일정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장 미국 시장이 약세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주춤한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오늘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꺾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지수 저점 얼마입니까? 2280이었습니다. 고점 얼마입니까? 2540이었습니다. 단순히 봐도 270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우리가 보통 1번 조정이 어디입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270포인트에서 3분의 1은 약 90포인트입니다. 그럼 고점 대비해서 2540에서 90포인트 빼면은 2450이 나오죠. 결론은 뭐냐? 저는 앞으로 우리 주가 지수가 2500도 무너뜨리고 2450포인트까지 내려와도 상승 추세, 대세 상승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럼 그 기간에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셔야 된다.
최소한도 태조 이방원의 그런 주력 종목을 내 계좌의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는 이미 그들 종목 다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은행, 증권, 반도체, 즉 이번 2분기 실적이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주가가 전혀 반등하지 못했던 업종 3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 포트를 조금 더 비중을 넓히셔도 되지 않을까. 즉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꼼꼼한 전략 들어봤고요.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과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의사록을 뽑아서 다 살펴보고 왔고 이제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 개장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75bp 가능성 퍼센티지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아침에 패드 워치를 살펴보니까 50bp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긴 하지만 이번에 FOMC 전체적인 의사록 기조를 봤을 때 지금까지 지켜왔던 매파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풀로 한 3번 정도 읽고 나서 느낀 바는 뭐였냐면은 굳이 75bp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원문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거는 지난 7월 CPI가 적용되기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7월 CPI 꺾였습니다. 그리고 8월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9월 FOMC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9월 달에 많은 부분이 바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보실 때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FOMC CPI가 꺾이기 전에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9월 달 FOMC 전에 8월 CPI까지 7월, 8월 두 개의 CPI를 확인하시고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9월 FOMC를 맞이할 거기 때문에 너무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평소와는 똑같은 이제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극과 극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투로 가실 분들은 아예 장투로 가시고 업무에 집중하시고요. 아니면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정말 짧게 치시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역외 환율이 5원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용 차장님의 전략까지 들어보죠. 일단 뭐 연준의 정책의 강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정책의 방향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연준이 목표하고자 하는 수치에 도달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요. 금리 자체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야 되면 분명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수치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더 낮아져야만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수가 2,500선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사실 2,500선 부근에서부터는 현금을 좀 충분히 마련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8월 한 달 우리가 좀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9월이 되면 연준이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를 취할지,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를 보일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모두 들고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김선영 대표 그리고 장시용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